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투자 시장 참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지 꾸준한 현금 흐름, 이른바 인컴형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상품들에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진짜 눈에 띄는 게 매주 배당금이 나온다는 주배당 상품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소위 초고배당 ETF 이런 것들이요. ULTY 같은 게 딱 대표적인 예인데 처음 딱 보면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제시되는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세계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높은 수익률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요. 그 이면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잠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뭔지 이것 꼭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상품 설명서만 읽어서는 이거 좀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내 자산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실질적인 전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부분, 전략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ULTY라는 특정 상품 하나만 파고드는 걸 넘어서요. 이런 종류의 초고배당 상품을 활용하는 투자 전략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 그거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 전략들 살짝 미리 볼까요? 우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높은 배당을 줄 수 있나, 그 구조, 그리고 혹시 숨겨진 위험은 없나 여기서부터 짚어봐야겠죠. 모든 전략이 시작이니까요. 네, 그게 기본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럼 언제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타이밍 문제요. 또 세금 관련해서는 어떤 계좌를 쓰는 게 유리할까?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하고요. 같은 돈을 투자해도 계좌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받은 배당금, 정확히는 ETF니까 분배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러 수익원을 나눠주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분배금이죠. 이 분배금을 그냥 용돈처럼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다시 투자해서 그 복리 효과, 그걸 누릴 건가, 이 전략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전체 투자금 중에서 이런 상품은 한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할지, 그 비중 문제. 마지막으로 가격이 막 오르내릴 때 이 변동성에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실전적인 내용들 다 다뤄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의 핵심은요. 어떤 특정 상품을 추천한다기보다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런 고배당 전략을 각자 상황에 맞게 어떻게 짜고 실행해 나가실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이름보다는 그 활용법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이게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연령대의 청취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개념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초고배당 투자 전략,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럼 먼저 왜 이렇게 높은 분배금이 가능할까? 그 구조부터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ULT 같은 상품들은 대부분 어떤 기초자산, 예를 들면 특정 주가지수 같은 걸 보유하면서요. 동시에 커버드 콜이라는 옵션 전략을 같이 사용합니다. 커버드 콜 그거 저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이 엄청 크게 오를 가능성, 그거는 좀 포기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옵션 산 사람한테 프리미엄, 일종의 계약금 같은 걸 받는 전략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주된 분배금 재원이 되는 거고요. 이거 약간 비유하자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값이 엄청 오를 권리는 좀 양보하고 대신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신데요. 그 옵션 프리미엄 수입 덕분에 기초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거나 옆으로 그냥 쭉 갈 때도 상대적으로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전략적인 고려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요, 기초자산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상승한다면 그 오르는 이익을 전부 다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 즉 상승 잠재력이 제한된다는 일종의 비용을 치르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인 월세, 즉 분배금을 받는 대신에 집값이 확 오르는 기회는 좀 놓칠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럼 반대로요, 시장이 막 떨어질 때는 어때요? 그 프리미엄 받은 게 좀 방어막 역할을 해주나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네. 그 옵션 프리미엄 수입이 하락폭을 일부 상쇄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기초 자산 자체의 가격이 아주 크게 떨어지면 전체 투자 가치가 하락하는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분배율만 보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하네요. 그리고 또 커버드 콜 전략 자체가요, 시장의 변동성 수준이나 금리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ETF 운용하는 데 드는 보수 같은 비용도 발생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 높은 분배금 뒤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입니다. ULTY를 포함해서 많은 유사 상품들이 다 이런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이 여기서도 딱 들어맞네요.
그 높은 현금 흐름 뒤에는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거, 또 하락할 때는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전략 자체가 좀 복잡하다는 거, 이런 대가가 따른다는 걸 명확히 아는 게 일단 첫걸음이군요. 자, 그럼 이런 구조랑 위험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 궁금한 건 언제 이런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타이밍이 중요할까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구조적인 특징을 생각해보면요. 시장이 아주 강하게 막 올라갈 거라고 예상될 때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좀 완만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특정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될 때 이 전략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따라서 최적의 타이밍을 딱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상품의 특성상 그냥 무조건 길게 가져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나 혹은 비중을 조절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시장 예측은 어려우니까 그걸 인정하고 상품 특성에 맞는 기대치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분배금을 받았다고 쳐보죠. 이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또 쏠쏠하게 현금이 들어오니까 약간 용돈처럼 쓰고 싶은 유혹도 클 것 같은데요. 아까 재투자의 중요성 잠깐 언급하셨죠? 네, 맞습니다. 초고배당 상품 투자 전략에서 어쩌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받은 분배금을 어떻게 하느냐가 장기적인 성과로 정말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투자 목표가 단순히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자산을 늘리는 거라면 받은 분배금을 다시 그 ETF나 아니면 다른 괜찮은 투자처에 재투자하는 것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다는 그 복리의 마법, 그거 말씀이시군요.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지만 이걸 계속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배당금이 또 다른 배당금을 낳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재투자를 안 하면 그냥 원금 대비 수익률만 얻는 셈이고요. 다만 언제 어떻게 재투자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분배금 들어올 때마다 기계적으로 다시 사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좀 더 유리한 가격에 사려고 시도한다거나 혹은 다른 자산과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좀 전략적인 재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투자가 중요하다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고배당 상품, 아까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내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한 어느 정도나 담는 게 적절할까요? 소위 몰빵 투자는 당연히 피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특정 유형의 상품,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상품에 자산의 너무 많은 부분을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투자자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높은 수익률 뒤에는 그만큼의 변동성이나 또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자신의 전체 투자 목표, 또 투자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위험 감수 성향, 이걸 좀 냉철하게 파악하고요.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초고 배당 상품의 비중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경험이 많고 아직 투자할 기간이 많은 젊은 투자자라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비중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은퇴가 가까워서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더 중요한 투자자라면 훨씬 보수적인 비중을 가져가야겠죠. 정답은 없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정 비중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청취자분은 30대에 좀 공격적인 성향이라 한 15% 비중을 가져가고 또 B라는 청취자분은 50대에 안정적인 걸 선호하셔서 한 5%만 가져가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런 식으로 개인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한번 정한 비중을 그냥 영원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변화하거나 상품의 성과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ETF 가격이 많이 올라서 처음 정했던 목표 비중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면 일부 이익을 실현해서 비중을 다시 좀 낮추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리밸런싱. 마지막으로 짚어볼 전략은 변동성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 보면 가격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특히 커버드콜 같은 옵션 전략을 활용하는 ETF들은 기초자산 시장이 갑자기 크게 변화하거나 아니면 시장 변동성 자체가 변함에 따라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특징이다. 이걸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물타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손실 나면 일단 빠져나와야 하는 건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될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처음부터 큰 금액을 한 번에 다 투자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여러 번에 나눠서 투자하는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변동성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습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를 고려할 수 있고요. 둘째는 투자하기 전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손실 범위를 미리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매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죠.
감정적인 판단을 좀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원칙.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적정 비중을 지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변동성 관리 전력이 됩니다. 전체 포트포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설령 그 상품 가격이 크게 흔들리더라도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테니까요. 핵심은 변동성을 그냥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 움직임에 대응할 나만의 행동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입니다. 와,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네요. 단순히 ULT 수익률 좋다더라 이 말만 듣고 투자하는 거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품 구조 이해부터 시작해서 위험 인지, 투자 시점 고려, 분배금 재투자, 포트폴리오 내 비중 조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동성 관리 계획까지 정말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ULT와 같은 초고배당 ETF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4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상품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커버드 콜 전략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승 제한 가능성이나 원금 손실 위험 같은 내재된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 이게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 시점을 판단하고 또 동시에 세금 효과나 자금 운용 목적에 맞춰서 최적의 투자 계좌 필요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단순히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받은 분배금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추구하고 또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이나 전체 자산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투자 비중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 즉 리밸런싱하는 그런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가격 변동성에 대비해서 분할 매수나 매도, 손절 기준 설정, 적정 비중 유지 같은 자신만의 관리 원칙을 미리 세우고 그걸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그 높은 분배율이라는 숫자에만 너무 천혹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작동 원리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와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 자체가 아니라 그 상품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루느냐, 이게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인 셈이죠. 아,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혹시 초고배당 투자를 고려하시거나 이미 하고 계시다면 그 전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초고배당 전략이 과연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매력적일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전략이 나의 전체적인 투자 목표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다른 투자들하고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아, 정말 중요한 성찰 질문이네요. 단기적인 수익률에만 너무 빠지지 말고 이 투자가 내 인생 전체의 재무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지, 또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 보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는 뭐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으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투자 철학이나 원칙에 이게 맞는지, 그리고 전체 자산 배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균형 잡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초고 배당 ETF 활용 전략에 대해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상품 그 자체 너머에 전략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과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요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